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시장 굉장히 강한 불마켓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엄청난 유동성 랠리가 펼쳐진다라고 뿐이 설명할 수 없는 이 시장 속에서 사실 일부 현금을 쟁여놓고 저평가된 우량주들을 많이 모아가고 싶었는데 사실 생각처럼 그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 관련된 섹터를 전면 배제하면서 반도체 관련주에 거의 풀베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매수만 진행을 하고, 종목들을 매도를 거의 하지 않고 끌고 가고 있는데, 사실 그래요. 지수가 올라가면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위치에서, 순환매는 당연한 현상일 거고, 사실, IT 섹터 부분에 있어서도 1분기에 그렇게 실적이 꺾이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가장 큰 시그널은 지난번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이미 올해 1분기에도 5조 3천억을 지출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힌트를 상당 부분 얻었었고, 올해도 20조 원에 대한 부분의 투자를 이어가겠다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 큰 틀에서 투자가 이어지면 그 밑으로 돈이 흘러가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실적에 큰 지장이 없을 거로 판단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소재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으나 장비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오늘까지 IT 섹터에 불을 지피는 거는 결국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경영의 투명화 조금 더 잘 되리라는 기대감도 일정 부분 섞여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이 IT 저평가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오늘은 IT 팩트색, 휴대폰 관련된 종목들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 할 거 없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이 이제 지난번 SNS 텍을 소개해 드리면서 반도체 관련 섹터의 신고가가 나왔고 후발주자들이 달리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수가 이제 일정 부분 고점을 계속 경신해 가는 동안 종목들의 키 맞추기가 IT 섹터에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수의 고점을 만들 때는 결국 IT 섹터를 통해서 일정 부분 고점이 만들어지고 지수가 조정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IT 섹터 저평가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관심 가져보시고 사실 빠르지는 않지만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무주공산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손실 볼 위험이 적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여전히 IT 저평가 종목들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전일미 증시는 일부 상승 마감을 하였는데 나스닥은 올라가고 다우는 좀 떨어졌죠.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대조되는 모습이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0.01% 하락 마감을 했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좀 더 추가적으로 빠졌었는데 반대로 코스닥은 1.5% 가량의 엄청난 또 상승 랠리를 펼쳐줬습니다. 코스닥에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이제 기술 수출 이슈가 난 다음부터 거의 폭풍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이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를 끌어올리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종목군 안에 또 IT 소프트웨어 섹터에서 지속적으로 종목들의 이 볼륨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안에 이 종목의 이 주도주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신경 쓰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장 초반은 트럼프의 대중국 강경 발언 등으로 인해서 지수가 다소 하락을 하였었는데 코스닥의 경우는 그런 하락도 없이 다이렉트로 올라갔죠. 특히 이제 IT
그다음에 IT 소프트웨어 쪽으로 양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강하게 이제 코스닥을 좀 끌어올렸고요. 반대로 코스피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지수를 잡아놓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허나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삼성전자의 과도한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몰리다 보니까 오히려 삼성전자는 좀 못 가는 것 같고요. 추후 하이닉스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반등이 일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는 하이닉스가 좀 더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그 이후 오후 들어서 장중 북한 이슈가 불거졌죠. 사실 이 기사가 먼저 나왔어요. 이 기사 황구시보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늘렸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지수가 추가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갑자기 지수가 급락을 하게 된 이 요인은 갑자기 무슨 ICBM 뭐 이야기가 나오면서 빅텍이 오르고 그랬죠. 저희도 이 구간에서 종목을 매수하려고 타점을 대기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결국은 이 시점에서 잡아야 될 종목은 뭐냐? 주도주입니다. 결국 지수가 급락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수급이 빠지지 않는 종목, 이 급락보다 잘 버텨주고 반등 시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을 사실 이런 지점에서 잡아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훈련이 되지 않으면 상당 부분 까다로운 부분이기도 해요. 보고 있어야 되기도 하고 지수의 하락폭도 예측을 해야 되고 동시에 수급이 어떠한 시점에서 예를 들면 어떠한 지점에서 왜 이 하락을 했는데 도대체 누가 파는지, 얘네가 팔고 있구나. 그러면 바닥을 찍었을 때 다시 사고 있네 하면서 얘네가 사고 있는 섹터가 뭔지를 알고 있으면 사실 매매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네. 저도 이제 뭐 시장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체크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최근 증시를 보면 기관의 지수 장악력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여져요. 기관 추정 매매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즉 수급을 활용한 매매가 조금 요즘 시장에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처럼 뭐 진단 키트라든지 뭐 이런 터무니없는 이 이슈 하나로 갑자기 즉 찌라시로 급등하고 막 올리는 그런 개인 자금에 의한 상승보다는 지금 기관이나 외국인 프로그램 매수를 활용한 상승이 보다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체크를 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한국판 뉴딜이 발표가 됐죠. 장 초반 저희도 이제 원격 진료 관련된 종목을 누리면서 공략을 하고 뭐 반틈 수익 실현을 하고 반틈은 이제 사실 조금 물려버렸는데 장 후반에 이제 점심 시간쯤 해서 갑작스러운 원격 진료 제외라는 말과 함께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뭐 이런 부분이 사실 누가 알겠습니까? 네, 저희도 사서 뭐 본절감에도 이렇게 잡고 대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느리면 또 팔리지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그렇게 됐는데 원격 진료 제외 이슈가 나오면서 조금 이쪽 섹터에 흔들림이 있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되고, 오늘 한국판 뉴딜 발표로 인한 촉발된 소프트웨어 대형주의 급등은 곧 신주도주의 탄생을 의미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삼성 전체를 아우르는 소프트웨어 회사는 삼성 SDS죠. 뭐 전반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또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보안 등등 모든 부분에서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업종 펄을 봤을 때 지금 뭐 카카오, 네이버를 보면 37배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삼성 계열 삼성 SDS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카카오나 네이버처럼 플랫폼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든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종포가 17에서 적어도 이쪽도 업종포가 상당히 SDS의 그 퍼도 상당히 올라가도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져서 지금도 굉장한 저평가 구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엄청 무거운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그게 다우데이터랑 다우기술이 좀 올라갔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주도주의 교체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라고, 지난주부터 IT 섹터 집중 매집이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매수 가능하고요. 바닥에 있는 저평가 반도체 섹터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순환매에 동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슈들이 몇 개 있죠. 저기 조국 관련 화천기계가 좀 최근에 KNN 매매를 좀 하고, 또 오늘도 사실 화천기계 매매를 좀 하고 그랬었는데 8일 정경심 부인이죠. 정경심 부인 구속 연장 여부 결정이고, 오늘 밤 이제 100분 토론회 해도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쪽 테마, 즉 섹터가 쉽게 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위치도 사실 굉장히 좀 고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판이 어떻게 바뀔지는 사실 예측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트레이딩이 되신 분들만 일정이 있다라는 거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수급 한번 체크하고 나머지 보죠. 오늘 수급 코스피는 안 좋았습니다. 코스피는 그닥 좋은 건 아니었어요. 코스피에서 금융투자만 열심히 사셨고 나머지는 별로였는데, 보면 전기전자만 두드러 패서 그렇게 된 겁니다. 삼성전자를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가 많이 약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융섹터 등도 많이 약했죠. 이거는 전부 금융투자에 샀는데 별 의미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닥은 말이 다르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 집중도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업종을 보고 어떤 업종에서 돈이 들어왔는지를 체크한 다음에 이 업종에 돈이 들어가는 섹터로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IT 반도체가 집중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다. 이쪽에 놀았어야 됐고 종목이 이쪽에 있어야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특히 이제 외국인이 IT 종합을 대량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수급주들이 굉장히 많은 하루였죠. 자, 다시 지수를 한번 볼게요. 코스피는 지금 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약하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히 지금 이거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회원님들한테 지수를 보고 매매를 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펀더멘탈 고려해서도 매매를 할 수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지수가 속된 말로 미쳤어요. 미치게 올라가는데 같이 미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구간까지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이미 지수는 고점 구간이라고 볼게요.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분명 고점 구간이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분명 고점 구간은 맞아요. 근데 지수가 더 가기 때문에 지수의 끝이 어딘지는 아직은 알 수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섣불리 지수의 고점을 예단하기는 자칫하다가는 매매가 망쳐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고 있으니 여기까지도 찍을 수도 있겠죠. 이런 구간까지 한번 진짜로 테스트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닥에서 지수가 한 70%가 올라오는 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일인 거죠. 바닥에서 700%면은 700포인트면 엄청나게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더라도 참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이런 구간에서 아직 덜 올라간 종목들의 순환매를 동참을 해야 된다 라고 보여지고요. 자, 오늘은 삼성 SDS 삼성 SDS 오늘
문자를 보냈었는데 이 구간에 제가 이제 뭐 KM 매도를 하면서 보냈으니까 11시에 문자를 보냈네요. KM 매도 가지고 있던 KM을 이 구간, 그다음에 이 구간 이렇게 매도를 오늘 문자를 드렸었는데 11시에 보냈으니까 한 이 정도쯤에 문자가 나갔네요. 삼성 SDS의 주도주의 탄생이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말 그대로 지금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터치면서 거래량이 터졌는데 뭐 아직까지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산업의 특성이 변했기 때문에 이 추세 바뀌었다라고 볼게요. 예전에 작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라이브 오프라인 강의를 처음 하면서 네, 주도주 추세를 바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카카오였습니다. 그 종목이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던 시점, 이 구간에서 카카오의 방향이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정석적으로 저가를 올려가면서 지금 갔기 때문에 뭐 확실한 추세의 전환이 있었던 부분이고 삼성 SDS는 완벽한 역배열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간 자체가 역사적 저점 구간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한 저평가 구간으로 보여지네요. 방향을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종목의 핵심은 17만원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네요. 17만원 오면은 다 매수해버리세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매수하고 물리면 그냥 홀딩 해야죠. 물리면 그냥 계속 들고 가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종목은. 근데 방향을 바꿨다. 좀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방향을 바꿨다라고 보여져요. 위치도. 그래서 중장기 투자에는 좋은 위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기에서 만약에 이번 달에 오르고 다음 달에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준다면 정말로 좋은 위치가 되겠죠. 수렴의 끝이기 때문에 삼성 SDI도 주도주가 탄생했다라고 볼게요.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 아마 여기서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떨어지기보다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 이 구간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떨어질 일은 굉장히 극히 드물다 라고 보여집니다. 떨어질 일은 극히 드물다 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어느 순간에 갭을 들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도 이 수렴이 끝나고 어느 순간 SDS처럼 갭을 들고 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요. LG전자는 좀 어떻나? LG전자 뭐 이 흐름 그대로 갈 거니까 대기하고요. 카카오 네이버 뺐고, 자 두산솔루스 한번 보죠. 두산솔루스 이 구간에서 추가 매수,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이거 뉴스 나오면 한 번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섣불리 매도하기도 어려워요. 근데 어느 순간 뉴스 나오면 여기 돌파하고 강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홀딩 대응 하시는 게 참 좋겠다라고 보여지고, 미코 얘는 종목에서 이런 좀 빼고요. 그거는 뭐 종목이 나쁘다기보다는 시세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SFA 반도체가 오늘 시장의 주도주였습니다. 오늘 매수가 들어간 게 SFA 반도체고요. 주도주였어요. 시장 주도주고 내일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뭐
만약에 저는 이걸 갭이 내일 떠서 이렇게 가리라고 지금 보고 오늘 회원님들한테 이제 문자가 나간 종목은 딱 이 종목 한 종목이 문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를 바래요. 이렇게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고 수급이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오늘 이거 수급을 하루 종일 파악을 하는데 말 그대로 뭉탱이로 장 초반부터 들어왔죠. 이 수급 들어온 거 보세요. 수급 들어온 거 엄청나게 한 방에 많이 들어와요. 수급이 이 구간에서 뭐 한 번에 무슨 이 시간에 13만 주씩 막 꽂히고 막 5만 주 막 이렇게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는다. 이 수급의 힘으로 내일 강하게 올릴 걸로 보여주고요. 만약에 내일 지수가 안 좋다. 만약에 지수가 뭐 지금 나스닥 야간 선물이 좀 상승하지만 만약에 나스닥 선물이 음봉만 해버린다 하면 음봉에서 잡아버리세요. 그러면 이렇게 뻗고 갈 수급이 바탕이 된 종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진 세미캠부터 저희가 여기서 잡았는데 굉장히 또 강하네요. 동진 세미캠도 신고가치로 갈 거고 테스가 조금 약하지만 얘도 늦지만 올라갈 거고 원래 이 종목 좀 늦은 편이라 그다음에 유닛 테스트 어제 아래에서 잡았어요. 어제 여기서 잡았으니까 12,500원에 잡았구나. 여기서 잡았네. 이 구간에 들어가서 유닛 테스트도 비메모리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유닛 테스트가 비메모리 자회사를 가지고 있어서 얘도 비메모리 공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거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닛 테스트도 16,000원까지 지금 이제 뭐 종목들 중에 아직 못 올라간 게 많죠. 테스나도 바닥에서 지금 꾸역꾸역 올라가고 있고 얘도 조금 있으면 시세 폭발을 하겠죠. 그 다음에 기존에 잘 갔던 뭐 넷페스나 이런 거는 지금 구간에서는 들어가기는 조금 뭐 하다라고 보여지고 하나마이크론도 좀 눌리면 관심 가져야 되고요. 어보브 반도체 얘가 신고가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갭을 들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관심에 놓고 봐야 됩니다. 신고가를 이미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데 이 종목의 갭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클 거예요. 어부 반도체도 다음 뭐 아모그린텍 얘는 거래량이 별로 없어서 별로고 다음 오늘 언급한 게 MC넥스 뭐 KH바텍 네, 이런 거 다 잘 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이렇게 또 두 번 땅 때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부터는 또 얘들 순환매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 전에 종목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전에 자 다음 가비야. 와우 시간에 빠져버리네. 올랐다가 가비아는 이거 눌릴 때 오전에 이걸 타점을 말해 놓은 게 있어서 여기서 아마 저희 회원님들이 좀 잡으셨을 거예요. 근데 시간에 조금 밀리네. 가비아는 시가총액이 적기 때문에 실적 발표 시점까지는 문제가 없을 거는 같습니다. 그래도 고가권에 있는 종목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다우데이터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죠. 장 막판에 물량이 좀 나오긴 했는데 내일 시가가 좀 낮게 출발한다 하면 한번 잡아볼만 할 것 같습니다. 시가를 예를 들어서 이런 지금 10,000원 위에 올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00원 아래로 잠깐 뺐다가 이렇게 가버린다면 제일 좋은 거고 시가 떠서 내렸다가 이렇게 가더라도 괜찮은 거고 왜냐면 이 10,000원 위에 라운드 피겨 위에서 지금 넘으면은 여기까지 가려고 하는 관성의 구간도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 구간이 매물이 많아서 이 구간에 또 걸리는 구간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다우 기술을 매매를 좀 했고요. 다우 기술 매매를 좀 해서 좀 수익을 냈죠. 여기서 그래서 매도, 매도, 매수, 매도. 그다음에 여기서 들어갔구나. 여기서 들어왔네요. 여기는 아니고 여기서 들어와서 매도, 홀딩. 밤틈 물량만 들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 다우 데이터의 이 갭의 흐름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나오느냐 여부가 결정될 거고, 여기에 있는 매물을 오늘 소화했다라고 보는데 수급이 조금 안 좋아요. 수급이 조금 안 좋아서 오늘 장중에 사실 이것도 매매하면서 프로그램으로 30만 주가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롭긴 했는데, 이제 좀 아직 여기만 넘으면 이 종목들의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관심 갖고 가야 될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JNTC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저평가된 종목이에요. 시간이 많이 올랐네요. 종가 베팅을 얘도 좀 담아서 지금 들어갔는데 종가에 발견을 해서 동시호가 바로 직전에 좀 잡았어요. 바로 직전에 좀 잡았고 갭을 뜨면 이제 조금 강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갭 뜨면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좀 보고 있다가 신고가니까 바로 따라잡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시점만 괜찮으면 그냥 시초가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화천기계가 내일 3시에 정경심 이 구속 연장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 청원도 엄청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이쪽에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인기가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거래량도 한 700억 터졌고 바닥권에서 흐름도 나쁘지가 않아요. 이슈화가 된다면 뭐 그분이 어떤가에 대한 색깔 그런 건 전혀 없지만은 주식적으로 봤을 때 한 번 정도 들어 올리려고 하는 부분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장 관심 갖고 한번 봐보시기 바라고요. 반도체 흰텍 라운드 피겨값에서 지금 걸려 있어요. 라운드 피겨값에 걸려 있고 얘도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수렴의 끝은 반등이다. 근데 꼭 이런 종목들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생각지도 못한 급락을 딱 하게 돼요. 그때는 뭐 여기서 손절을 계획하시던지 아니면 여기 떨어진다면 모아간다라는 생각을 가져야죠. 그때는 만약에 그러게 되면. 자,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일단은 마무리하고요. 자, 지금 5월달 DCT 시그널 멤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페 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주 주말에 기법 강의라든지 장중 중간중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변했고 특히 이제 이런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추종 매매로 패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